굿모닝. 나의 돌아온 미라키. 수리 내역서, 수리비 토탈 51,700원. 77,000원은 안 나왔어. 24,000원도 안 나왔어. 아무튼 나의 녀석이 돌아왔다는 거. 미라키 AS 최고다. 왠 줄 알아? 새 것을 만들어서 보내줬거든. 이거랑 안에 모터랑 상부 기판부랑 요 안에 이 트리거 이상했던 거랑 뭐 다 싹 다 갈아줬대. 그래서 지난번에 케이스도 갈았었으니까 얘는 새 거야. 안 돼. 내가 예전에 물어본 적 있어. 베어툴이 20만 원을 안 하는데 모터 고치고 하우징 가리하고 기판 갈고 기어박스 갈면은 베어툴보다 비싸면 어떡해요? 이랬더니 기사님이 미러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알아서 다 빼주고 무상으로 돌리고 적당한 금액대로 수리할 수 있게 해준대. 나의 공부는 앞으로 미러키다. 미러키 상상 그 이상의 파워. 오늘의 주인공은 밀와키가 아니고 알파에. 댓글 보니까 1대 차주랑 전 차주랑 다 나왔더라? 아, 그래요? 난 맨날 댓글 보거든? 댓글 재밌어. 시트 조정하는 게 골프랑 똑같아. 오일을 갈은 것 같은 낌새가 보이는군. 내가 갈았기 때문이지. 자, 차를 떠봅시다. 잠깐만. 알파를 영번에서 떠본 적이 없는데? 에이, 고무가 하나가 없네. 적당한 두께 도톰이. 이준아, 이거가 하나가 없는 것 같아. 당연히 없죠. 저기 엔진에 걸려있는데 그래서 그 작은 걸로 다 해야 돼요. 그렇구만. 다 박살나는 소리 나지? 알파는 원래 그래. 나 처음에 알파 뜰 때 많이 놀랬어. 이래 되는 거야? 이러면서. 짜라잔. 특수 공구를 2개를 꺼내야 합니다. 휠 그것도 있어. 가이드 나 쓰는 거. 짜라잔. 짜라잔. 수학하러 나왔습니다. 전용 공구가 주는 즐거움이 이렇게 큰 것이요. 아주 잘 떴군. 로벳. 좋아, 누유는 확실하군. 지난번에도 청소를 했는데 계속 흘러. 아우, 너무 새 거라서 안 들어가. 난 이거 풀 때가 제일 무서워. 이거 넘어가면 상상 초월이야. 이것만 전문적으로 풀어주는 아저씨들 있거든? 그 아저씨들 불러가지고 풀러야 돼. 너무 과한 속도는 안 주면 될 것 같은데. 너가 말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앉아서 하면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 빠빠빠랍. 볼트가 하나가 없었네. 농장 같지 않니? 수확하자마자 바로 내려놓을 수 있게. 결국에 쟤를 다 뜯어야 되네. 지금 나중에 뜯어야지. 현재까지 요만큼. 이만큼 뜯었는데 지금 휠 하우스까지만 나온 거잖아요. 정답이야. 아무것도 안 뜯었어. 저 5mm니 5mm. 아, 밀와키 배터리 좀 사야겠는데 너무 비싸. I need you 밀와키 포에버. 근데 요 위에 뜨는 거 맨날 다 똑같은 건데 스킵을 할까요 말까요? 스킵하시죠. 이따가 봐. 근데 희한하다. 뭐가 걸리지? 무엇이 문제 같으십니까? 아우디는 원래 문제입니다. 엠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저는 M밖에 몰라요. 지금 대표님 아우디 타는데 지금 아 몰루. 잠깐만 잡아줘. 오케이. 이것도 부러져 있고요. 방금 범퍼 이쪽에 부러져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볼트를 하나 안 풀렀는데 나오는 것처럼 덜크럭거려가지고 이쪽은 괜찮아. 범퍼를 내렸으니까 이제 한 30% 했다. 뭐가 이상하다 하고 있었거든. 이게 원래 저 사이로 들어가는 거야. 나와 있어. 뭐 볼트도 몇 개 없었고 뭐 몇 개도 부러져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GT50 타시는 분이거든. 터빈업하면 드린다고 비매품이라고 500만 원짜리 스티커라고 했더니 저희가 칠판에 500만 원 걸어놨어요. 이랬어. 재밌는 거 알려줄까? 원래 범퍼를 떼려면 이 상판을 뜯어야 되니까 이 상판을 뜯으려면 이 볼트 하나 때문에 이걸 제껴야 돼서 이걸 제끼려면 저걸 뜯어야 된다 했잖아. 안 뜯었어. 모르네. 모르겠어. 그냥 어떻게 됐어 얘. 수정을 할 거면 똑바로 와주든가. 저기서 좀 뭐 세는 거 뭐 그래 그렇지. 그렇지만 뭐. 금메달! 작동만 잘하면 되지. 겉에 녹나 있는데 유나이티드 킹덤. 자, 이제 여기서 방열판을 분리해야 되니까. 근데 클라인이 좋은 게 순정 방열판을 완전히 순정 방식 그대로 쓰는 것 같아. 유니콘이 새겨져 있구만. 인코넬은 니켈을 주재료로 하여 15%의 크롬, 67%의 철, 2.5%의 티탄, 1% 이하의 알루미늄, 망간, 규소 첨가한 내열 합금감. 애초에 이런 철 이외에 나머지 비철들은 거의 다 합금이야. 근데 이거는 소재가 그냥 304를 쓰니까 뭐 아무튼 볼트는 이만큼 한 3개 정도 없는 건데 뭐 그 정도는 요만큼에서 그렇게 차이 안 나니까 요만큼. 그렇습니다. 미루고 미뤘던 작업을 시작해 봅시다. 전에 그 4S 작업했던 차랑 비슷한 레이아웃을 갈까 어찌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조금 더 사운드를 다르게 만들려고 파이수도 변경할 거고요, 파이프 두께도 변경할 거고, 그리고 합류 라인도 바꿀 겁니다. 전체적인 라인을 조금 독특하게 만들어 봐서 얘가 과연 변화폭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배기가 이제 클라인 인코넬인 건데 일단 내려서 봤어요. 근데 원래 이 차에 안 맞는 건데 수정해서 쓴 것 같은 느낌들이 있고, 좌우로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은, 그리고 파이수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제 기준에서는 너무 작다라는 게 좀 있어요. 음색이 먹을 정도는 아닌데 배합이 걸린다라는 게 분명히 느껴지긴 해요. 제가 전에 만들었던 백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후반에 토크밴드가 이렇게 뭔가 좀 살아있지 않은 느낌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얘는 그냥 소프트한 사운드에서 너무 크지 않은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일단 뺐고, 뭐 제가 느낌상으로는 구조상 뭔가 되게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열면 직관이고 닫으면 돌아나가는 일반적인 흔한 가변배기 소음기 갖다 그냥 꼬아서 만들어 놓은 느낌이어가지고 별번 없는 것 같고, 이런 브라켓들이 전용인가 좋은 것이에요. 요건 제가 중고 상태에 한번 싸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하시는 분들 제가 싸게 잘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달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꼬아가지고 나가고 소음기를 놓고서 쓸 건데, 소음기를 너무 크게 만들었는데, 소음기의 파이수는 똑같고 메인 파이수랑 이 소음기 사이즈가 바뀌었어. 근데 용량으로 계산하면 얼추 비슷할 거야. 그냥 공간 때문에 바꿔본 건데 공간적으로 나올려나 모르겠네. 가변을 안 쓰면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가변을 써야 되니까 각치기 오지게 되네. 아이 그 기침 나오고 뭐 오케이 될 것 같아. 끝났어요? 아이 형이야. 이지예요? 아이 그럼 어차피 용접은 네가 할 거니까. 꽂고 나갔고, 그렇지. 아씨 끝났어. 각만 맞추면 돼. 왜 돌아갔냐 왜? 아씨 정말 이상하네 여기가. 됐다. 굿 좋아. 이뻐 알록달록. 내가 지지는 속도랑 온도랑 가스로 인해서 산소 차단하는 시간이랑 소재랑 소재 표면이랑 뭐 이런 게 다 맞으면 내가 원하는 색깔을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어. 금색으로 뽑아달라면 금색으로 할 수 있고, 실버로 만들려면 실버로도 할 수 있지. 옛날에 머플러 만들 때는 계속 레인보우로 만들었어. 뒤로 가면 갈수록 색깔이 진해졌다가 다시 연해졌다가. 형님 아저씨. 저요? 아저씨 네. 빨리 한 방. 눈으로 봐도 높이가 다른데 그냥? 형 오른손이 높은데요? 그냥 가격 쳐놔. 어차피 내 거야. 룰랄랄랄랄랄랄랄랄. 이게 상상력이 풍부해야 돼 라인 짤 때는. 정하고 나가고. 오케이 이대로 가면 돼. 이상해.
아, 저 힘들 것 같은데 형이 뭐 다 잘라 그냥. 감사합니다. 아이. 바이스 제가 쓰려고 이렇게. 아, 기다려 이씨. 나 뚫어야 돼 이거. 아, 뜨거운데 언제 오냐? 아, 뜨거워라. 눈뽕. 자, 작업은 다 되었고요. 배기음은 엔진이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엔진 포텐셜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를 얼마나 잘 조율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파이수도 중요하고 두께도 중요하고 6기통부터들은 이제 함유량에 따라서 그리고 라인에 따라서 음색이 다 바뀝니다. 그리고 가변 소음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는 가변 소음기는 그냥 닫았을 때 조용한 역할만 쓴다고 생각을 하지만 라인까지 완전 커스텀으로 짤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소음기를 활용을 해서 데시벨 조절을 하며 음색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라인을 만들기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설계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제가 설계를 했을 때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가야겠다라는 그림대로 만들어서 작업을 했고요. 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라이브 방송할 때 테스트 시동 걸었을 때는 느낌상 제가 딱 타겟한 음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중음에서 고음 영역이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약간 부밍이 동반될 수 있어요. 왜냐면 배기량보다 지금 파이수를 더 키웠기 때문에 제 예상에 저속에 주행할 때 부밍이 좀 있다가 고속으로 올라가면 부밍이 사라지면서 굉장히 시원한 사운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가변 모듈은 순정을 쓰지 않을 거고요. 저는 따로 사제 모듈을 쓸 겁니다. 이유는 순정 모듈이 제어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냉간대 열리고 시동 걸린 상태에서 냉간이 끝내면 닫혀요. 근데 저는 배기 사운드를 굉장히 키웠기 때문에 냉간대 열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만 그런 게 아니라 BM이든 벤츠든 어느 차량이든 전자식이든 진공식이든 대부분 다 냉간대 시동이 걸려서 열렸다가 냉간이 끝나고 닫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게 퍼포먼스 차량들이 오너들이 차를 샀을 때 그거를 냉간대 와 하는 그 사운드,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있는 사운드를 원하지 조용한 걸 원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튜닝을 하면서 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서 저는 순정 제어를 쓰지 않고 리모컨으로 해서 강제로 닫고 열고 할 겁니다. 시동 걸어서 배기가 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조립하고 나갈 겁니다.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지요. 가변 리모컨 저한테 있고요. 일단 오늘 눌러놓고 이게 열린 거고요. 이게 닫힌 겁니다. 예상한 사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아이들 사운드 굉장히 좋고요. 전에 배기 쓸 때는 먹먹했거든요. 냉간 시동 때 걸어도 먹먹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V10인데 약간 V8 같은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약간 V10 느낌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딱 원하는 음색이 나온 것 같아. 좋아. 아, 사운드 기가 막힌다. 한참 시켜야겠다.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오 깜짝아. 아니 뜨거운데. 손가락이 없어진 것 같은데. 땡큐. 내가 형한테 단차 안 맞는 거는 다음에 다시 잡자고 얘기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좀 너무 오지게 안 맞네? 범퍼 다시 저기구나. 오케이 내립시다. 망치 나왔죠? 다 끝났죠? 스탠스다 이거. 바로 그냥 우승이다 이거. 솔직히 이렇게 필름 붙여있는 차량에 이렇게 랩핑하고 뜯을 때가 제일 무서워. 요거 캡은 뭐 꽂지 말고 꽂아드려? 다시 꽂아들어 아니야 이렇게 섞어야지. 분명히 나갔다가 들어와서 뜯을 것 같거든.